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토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자주 보셨죠? 선물지수 월봉입니다. 월봉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지금 비파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 그렇죠? 예, 비파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잘하면 350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잘 되면 4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걸려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을 한번 보죠. 밤새 해외 증시, 미국 증시 보니까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보합. 뭐 0.07% 상승이니까 보합이죠. 이쪽 시장도 미국 증시도 보면은 하루 변동폭이 거의 없는 정말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가 5주 연속 오르던 것에서 4주 연속 오르던 것에서 5주 만에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락폭도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락했어요. 음봉을 만들었다. 네, 음봉을 만들었다. 요게 이제 그 변화라면 변화. 예. 그러니까 한 0.2% 정도 빠졌으니까 뭐 빠진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래 보더라도 제가 이제 지금 그어놨었던 정고점이죠. 정고점 자리에서 걸려 있어요. 그 34,000대에서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34,000 돌파하면 찍으면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도 재미없는 지루한 횡보세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 증시도 그런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이 5월 3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뭐 85% 이상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0.25%포인트 인상이 6월 달에도 인상하느냐 마느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있나 없냐 이것이 지금 가장 관심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기술주들의 어닝 시즌에 접어듭니다. 일단 먼저 발표했던 이번 주에 발표됐던 이 은행주들의 실적은 좋게 나왔죠. 예, 좋게 나왔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은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나오고 했어도 오히려 돈이 더 유입되면서 어려운 때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 은행들이 돈 잘 벌었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기술주들 실적 발표. 기술주는 사실 금리가 오르면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예, 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소비도 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시장이. 그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 보면 25일 화요일 날 구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합니다. 26일 수요일에는 페이스북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27일에는 아마존과 인텔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실적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IBM은 지금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인텔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 실적 발표인데 애플은 다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않죠. 지난 밤새 이 뭡니까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지수는 좀 약세였습니다. 예. 다른 이제 는 보합권이었는데 반도체 지수는 좀 약세였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그쪽 업황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와서 이렇게 마이너스 0.8% 밀렸는데 이렇게 보시고 일단
다음 주에는 또 27일 날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GDP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3% 성장이 기존의 예상치였는데 지금 1.8%로 높여 잡아지고 있다. 밤새 그 경제지표 중에는 PMI 발표가 있었습니다. S&P 글로벌 PMI 발표. 제조 PMI가 50.1로 확장세로 돌아섰고요. 올랐습니다. 예상을 상회했어요. 서비스업은 특히나 뭐 54 정도로 상당히 높았는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이게 서비스업은 미국이 이제 이 서비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살아있다,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경기 침체를 바라고 있어요. 연준은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일제히 또 올랐어요. 네, 0.85% 올랐죠. 10년물이 2년물도 0.73% 올랐고요. 최근에 채권 금리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FOMC를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그 움직임 속에 다우지수가 5주 만에 주간으로 하락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지만 지표들은 아직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FOMC 경기 심리가 좀 커지기는 했는데 한쪽에서는 경기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 것, 판매량 늘리려고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라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어제 주가가 실적 발표 이제 안좋게 나와가지고 10% 빠졌는데, 지난 밤새는 이제 뭐 한 1%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1월 달에 1600만 대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1600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2월 달에는 1500만 대로 줄었고요. 3월 달에는 1480만 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자동차 판매가 자꾸 줄고 있다라는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의 또 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새 또 큰 폭으로 한 4% 정도 빠졌는데 비트코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10% 급락을 했고요. 또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2% 이상 빠졌습니다. 그 외에 알트코인들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고요. 네. 이런 움직임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위험자산 회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동차 판매 둔화에 이어서 구글이 그 메가 캠퍼스를 이제 올 연말까지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걸 중단해 버렸습니다. 구글이. 예. 왜 그랬나? 얘네들 중단한 이유가 경기 둔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목일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좀 나오고 있다. 네.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도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MSCI 한국 지수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빠진 만큼 MSCI 한국 지수도 1% 가까이 빠졌고요. 이런 흐름이 나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빠졌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거는 미국 증시에서 올 한 해 상승을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2%? 예, 2%밖에 못 올랐어요. 1년 동안. 올 한 해 들어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었죠. 나스닥이 한 30% 올랐었는데 지금은 15%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15%. 17%까지 올랐다가 나스닥이. 뭐 이 정도인데 비해서 여러분 한국 보세요.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비교냐면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5.5%까지 올랐던 게 지금은 13.7% 상승 중입니다. 13.7%.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현재 얼마라고요? 현재 15.3%. 예, 17%까지 올랐다가 S&P 500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7% 올라 있습니다. 7%. 그거에 비하면 한국 증시가 지금 코스피가 월등히 강하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예. 코스피가 지금 15%대, 13.7% 지금 상승 중이고 최근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코스닥은 33%, 34.5%까지 올라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상승폭을 보였는데 최근에 좀 빠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27.9% 상승 중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 들어서 우리 증시가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동학개미들이 시장에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학개미라고 하죠. 서학개미는 미국이나 해외에 투자하는 거고 동학개미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건데 동학개미가 돌아오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이 물량 떠넘기기,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은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량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개인이 2,400억을 샀고 외국인이 1,500억, 기관도 680억을 매도했잖아요. 이래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파는 거 보십시오. 하루에 1,200억, 1,200억, 2,400억, 1,500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팔아요. 기관도 막 2,200억, 1,100억, 2,400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뭐 하루에 4,800억어치도 사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량 떠넘기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현재 거래 대금이 지금 작년 말에 비해서 코스닥 코스피 합해서 말입니다.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이겠죠. 이거 보세요. 코스닥은 특히나 뭐 여기에서 이렇게 늘었죠. 그죠? 엄청나게 늘었습니까? 거래 대금이. 그런데 지금 뭐 원래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만은 코스피에서도 개인 비중이 높아져서 하면은 개인의 거래 비중이 75%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물량을 퍼붓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이 동학개미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52조 원으로 상당히 크게 늘어났고요.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쭉. 신용융자는 무려 뭐 하루에 2천억씩도 늘어납니다. 예, 이러면서 지금 2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신용융자가. 네. B2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그냥 시장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 보니까 30%가 넘게 올랐는데 이런
대박을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 증권담보대출 같은 걸 중단을 해버려요. 예, 아마 이제 신용인가도 중단하는 사태까지 갈 겁니다. 과열됐다라고 생각되면. 예, 한투증권에서 이제 벌써 들어갔고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과열이라는 신호거든요. 어쨌든 오버슈팅이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상승폭이 큰 증시가 우리 증시였고, 근래에 이틀 동안 하락은 세계 주요 증시와 완전 그러니까 그동안 디커플링 되는 거예요.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이 빠지고 있는데 그 중요 또 재료가 악재가 또 터져 나온 것들이 있죠. 위계적 리스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황에서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이런 우리 이제 정부의 발언, 대통령의 발언이 이들에게 이제 어떤 주식시장에서도 빌미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가 반발을 상당히 세게 했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죠. 월요일부터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데, 그 전에 방미 전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터져 나와서 방미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가 오히려 더 지금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뭐 공동 성명 같은 거 나오지 않겠지만 두 사람의 발언이 일치된 발언들이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좀 막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이 이런 막말은 정말 도를 넘어선 그런 이제 그 막말이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잖아, 나쁜 새끼들이. 예? 전에 우리 이제 마늘 파동 때 우리가 조금 객기 좀 부렸다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바로 우리가 꼬리 내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까불다가 히트로 가지고 중국이 보복하니까 바로 깨갱했잖아요. 또 지금 중국 외교부장이라는 놈이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은 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 뭐 저기 뭡니까? 북한의 김여정이나 하던 얘기들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이런 막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사드 배치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드 배치 한다 해서 중국이 어쨌든 보복했지 않습니까? 한한령 떨어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려가 되다 보니까 지난 밤새 전일 우리 증시에서 화장품주들 막 개박살 났죠. 예? 엄청 카지노 10%씩 빠지고 화장품주들도 막 10%씩 빠지고, 중국 기업들 그렇게까지만 해도 좋다고 올랐던 종목들이 그냥 빠져버렸죠. 그죠? 예,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빠졌습니다. 다들. 특히나 이제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대형 화장품사,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8%, 10%씩 막 빠져요. 야, 이건 뭐 무섭게 빠졌죠. 네, 이런 현상 여기 이제 다음 주까지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27일 날인가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러죠. 그 전까지는 이런 이제 그 리스크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뭐 우리가 걱정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여행주들도 빠지고요. 뭐 다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차익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결과이고,
뭐 호텔 신라 뭐 8% 빠졌죠. 예, 면세점들도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GKL 10%씩 빠지고, 음. 또 테슬라 쇼크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들도 좀 약세를 보이니까 시장이 못 움직였죠. 그죠? 우리 주력인데 반도체는 뭐 그렇다 치고, 예, 그렇다 치고 2차 전지가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시장이, 예, 이렇게 좀 안 좋은, 네,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예, 힘세가 좀 안 좋아요. 네, 힘세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수출 부진, 예, 이 수출이 부진해진 거는 또 이게 어떻게 이 커버가 될지 걱정스러워집니다. 저항대를 돌파해서 가파른 상승 4월 달에 다른 나라는 다 죽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강세를 보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상승의 빌미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약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4월 20일까지 이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1%또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도 감소하고 수출도 감소하고 그러나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적자로 13개월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역 수지 올해 누적만 해도 266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현재까지만. 이 4월이 아직 열흘이 더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478억 달러가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 적자 폭이 더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58%가 증가했고요. 선박도 100% 증가했습니다만은 반도체가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국 수출이 27%나 큰 폭으로 줄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수출액으로 볼 때 비슷해졌어요. 미국은 1.4% 늘었습니다. 1.4% 늘었다. 그나마, 예. 이게 좀 베트남이 30%가 감소했고 일본도 18%가 감소했어요. 베트남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 그쪽 베트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중간재. 예. 예, 이런 이제 우리 시가 경상수지도 적자고 뭐 이런 악재가 투성이인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나올 기대할 만한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재료들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제 원화로 보면 신고가 뚫고 올라갔지만 달러로 보면 말입니다. 달러로 보면 전고점 아래에서 꺾인 거예요. 달러로 보면 이게 달러입니다. 원화로 보면 뚫고 올랐지만 여기를 뚫고 올랐잖아요. 예, 이게 원화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GDP 성장 전망 막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한국의 이 성장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주식시장이 올라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장난을 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2차 전지로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돈이 이쪽으로 몰렸어요.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가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로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그다지 개별 종목별로는 좋지 못하죠. 요즘 보면은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를 항상 2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고 이제 시장 전망을 해보더라도 이게 이제 선물지수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 전 고점을 돌파해서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 뭐 35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비파 반등 목표 지점 350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했었는데 여기에서 꺾여버렸습니다. 지금 꺾이고 있어요. 그 꺾인 자리를 보니까 어디냐 340 목전에다 두고 이제 꺾인 거 아닙니까? 전에
작년 6월 달에 갭 하락 폭락했었던 자리, 요 자리에 갭을 메꾼 정도 수준이었더라는 거예요. 갭을 메꾸는 정도 수준. 여기에서 이제 다시 되밀린다면, 다시 330 아래로 밀려 떨어진다면, 330 저항을 뚫었지만 다시 갭 메꾸고 밀리잖아요. 그럼 다시 330 아래로 다시 밀려버릴 경우에는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 꺾임 현상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60분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 거죠. 박스권 장세입니다. 박스권 장세인데 330이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무너진다면, 이 330 하향 이탈한다면 추세 변화로 볼 수 있겠다. 하락장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 하락을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320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320이 밀린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거의 300까지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열어놓고 330이 지지되느냐 아니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도 지수는 조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지수는 조금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휴일 동안 어떤 악재가 또 돌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 하락도 염두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시장, 우리 방 최근 이제 이 ELW 매매입니다. 보면은 5, 6풋 가지고 10% 먹기 싸움 매일 하고 있습니다. 5, 6풋이에요, 그냥. 또 18일, 19일 날도 보면은 33 콜이었네요. 콜로 10% 먹기. 그 다음에 20날은 5, 6풋 가지고 같은 종목으로 3번 치기 했습니다. 3번. 3번을 10% 뛰기를 했어요. 세상에. 똑같은 종목으로. 이런 매매, 단타 매매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5, 6풋이잖아요. 5, 6풋 2개 가지고 5, 7도 팔아먹었고요. 10% 뛰기 합니다. 단타 짧게 먹기 하고 있어요. 짧게 먹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장이 완전 박스권인데, 장이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 단타만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 뛰기만 하고 있네요. 이런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좁은 범위에서 작은 폭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씩 먹고, 일단 변곡점 나오면 그때 이제 조금 욕심내서 뭐 30%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단타 매매가 가장 최상의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330 지키느냐 우리가 눈여겨봅시다. 330까지 2포인트도 안 남았거든요. 전일 종가가 331.90이었어요. 이게 330이 월요일 날 장중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잘 보셔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미국 증시에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 기술주의 어닝이 나온다. 알파벳, MS,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인텔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 미국의 1분기 GDP, 그리고 주말에는 PC 물가지수,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그 다음 아마 다다음 주 5월 3일 날 FOMC 회의에 대한 결과 기다릴 것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 의한 어떤 그 시장 변동성보다는 이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 경제 지표로 인한,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는 우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될 것이고, 또 앞으로 중국의 반응, 중국이 지금 뭐 불장난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주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스러워진다.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도 잘 대응하시고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그러니까 짓누를 수 있는 악재 요인이 훨씬 많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이겨내시고 약세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LW면은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안도해지는
안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말씀드리고, 주말 아주 계절 좋네요.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